회사 입사하기 준비 신입사원편. 신입사원편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랑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경우도 있는 듯하고 바라는 방향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 만들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입사를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하여 제 경험과 다녔던 회사들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고를 것인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군으로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회사, 외국계 회사, 혹은 공채 수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각 산업군 혹은 본인의 전공, 적성 등을 생각하여 더 자세히 나눌 수는 있겠지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실 때는 가장 큰 꼭지점을 찍어 선택하시는 게 보다 넓은 지원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그쪽 제끼시고 다른 꼭지점에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직과 파견직의 차이는 정확히 말하면 회사에서 직접 계약하는 계약직을 직계약직이라고 하고, 파견 회사를 통한 고계약직 고용을 파견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본인 자신에게 냉정하게 내가 어느 회사 정규직 신입으로 입사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회사를 다닐 때는 정규직이 아니면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현재는 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현재 회사를 보면 본인만 버티면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계약직은 경력에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 증명서에는 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계약직이란 1년, 그리고 정규직 전환 후 현재까지 경력이 모두 경력에 포함됩니다. 제가 주제넘는 말씀을 드린다면, 계약직에 대한 시선을 단순히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규직 되기 전에 직무에 대한 경험을 배우는 인턴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쪽 산업군이 이런 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빈번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채용 정보, 모든 회사 채용 사이트, 잡포탈, 잡땡땡, 사땡땡, 피플땡땡 등등, 혹은 링크땡땡 등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으며, 본인이 공채로 입사하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회사 채용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공채가 아닌 수시를 노리시는 분들은 잡포탈을 활용하시는 게 시간을 제일 아낄 수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하지 마셔야 할 것들. 지인 찬스,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본인 부모님이 어느 회사를 꼽아주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으시면 이런 고민이나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지인 찬스라는 게 대학 선배 혹은 고등학교 동창 혹은 선배 찬스 정도일 텐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꼽을 만큼 그 짧은 시간에 올라가셨다면 여러분들께 오지도 않고 회사 상사분들에게 딸랑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자불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XX들은 대체로 다단계 아니면 보험 혹은 다른 악의 구렁텅이로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갈 악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친구도 회사 못 구하고 있다가 다단계에 빠져 이놈 제가 끌고 나오느라고 진짜 고생했습니다. 절대 지인 찬스 어지간하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미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준비 자료. 기본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회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큰 회사들일수록 다 받고 본인들의 양식으로 제출하라는 곳이 많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니, 서류에 장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류를 많이 내는 곳으로, 아니신 분들은 서류를 덜 내고 면접에 점수를 많이 주는 쪽으로 지원해 보셔야 합니다. 공채일수록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고, 수시일 때는 내는 서류가 조금 덜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규직일수록 내는 서류가 많고, 계약직은 내는 서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만약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첨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진은 진짜 돈을 좀 들이시더라도 매력적으로 나오시게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서류 보시는 분들이 신입사원은 다들 비슷해서 인성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인성을 무슨 수로 본인들이 서류를 보고 할까요? 그건 그냥 매력적인 분들을 뽑는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면접 와서 얼굴이 아예 다를 수는 있어도 일단 서류 통과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사진만큼은 정말 공을 들여 작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원 시기. 모든 준비가 끝나셨으면 지원을 하셔야 하는데 여기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서류가 다들 비슷해서 서류 보시는 분들의 집중력이 있는 기간대에 내셔야 서류 통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고 올라오고 이틀 안에 혹은 공고 끝나기 하루 전에 이렇게 내셔야 좋습니다. 공고 끝나는 날들은 다들 서류 검토 잘했으니 회식 가자고 하실 테니까 마지막 날 남은 서류들을 검토하는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무조건 정규직 공채만이 길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본 분들 중에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높은 자리에 가신 분들도 많고 차별이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계약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해지지 않는 시기가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정규직만 고집하고 몇 년째 아무 일 없이 점점 무기력해 가는 것보다는 시작은 작게 할 수 있지만 시작 후 어떻게 할지 향후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 만약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면접에 관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